자, 오늘 야간에 특별히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지금 최근 근래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이 다소 좀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0월 초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렸었어요. 여기 꼭지 있는 자리에서 주식 비중을 상당히 많이 좀 축소를 시키고, 그리고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을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약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첫 번째, 미국과 금리에 대한 어떤 차이가 지금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들 쪽에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를 유입시키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올해는 기관들 쪽의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별로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심리적인 부분이 너무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이 정도로 시장이 많이 하락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잡으면서 뭐 6개월, 1년 만약에 기간을 설정해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나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최근 근래에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부터 저 위쪽 꼭대기에서부터 주식에 물려서 이 아래까지 급격하게 내려왔으면, 그러면 지금 대응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6개월 이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고 주식은 계속 모아나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현저하게 우리나라 시장은 저평가되어 있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긍정적인 부분, 첫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두 번째, 그동안에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 쪽의 흐름은 문제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 근래 종합주가지수가 1985포인트 있는 저점을 찍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각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의 마무리는 대략 212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2150포인트 있는 요 상간에 얼추 마무리가 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너무 급락이 나왔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파생 쪽의 포지션에서 상방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장중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한 부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여기 있는 자리에서 245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하락할 때 위에서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때 대략 한 2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235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하락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21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거기까지 하락을 하면 위에서부터 하락했던 부분의 추가적인 하락, 이 부분이 원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어마어마하게 대략 한 200포인트 조금 안 될 정도로 하락하는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과하게 움직여 나가는 과매도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요인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 나갔던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2150포인트 있는 자리를 깨고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 쪽에서는 파생 포지션에서 상방 쪽 포지션을 잡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여졌던 부분이고요. 외국인들 쪽에 어떤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작업이 일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파생해서 구축을 시켜놓고 있어요. 파생해서 구축을 시키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파생해서 구축을 시키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흐름이 파생이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주식 쪽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계속적으로 축소를 시켜 나가도 단기 측면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쪽에 파생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콜 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275까지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77까지는 위쪽 상방을 약간은 오픈을 시키지만 280 이런 미안합니다. 잘못 봤어요. 지금 275까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이 막아놓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고, 거기를 넘어갔을 때 위쪽으로 한번 확 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외국인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포지션을 기준으로 그 전체 종합주가지수와 약간 환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종합주가지수 275포인트 있는 자리가 2116포인트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장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280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 280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의 212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가면 오버슈팅이 일단 단기적인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맥시멈 21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일단 계속적인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나 아니면은 모레나
그 부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만기일 이후가 되면 다시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 2008년도 얘기 잠시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 미국의 금융 사태가 좀 발생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발생이 됐었을 때 그때의 흐름을 지금 살펴보면 위쪽 고점 있는 자리에서 뭐 거의 뭐 한 2000포인트, 1900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1900포인트 있는 자리에서부터 저 밑에 90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쉬지 않고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유태계 쪽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도에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흐름을 보면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흐름은 전혀 문제가 될 부분은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 발생된 금융위기, 뭐 미국 금융위기에 관련된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위에서부터 종합주가지수가 50%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좀 연출이 됐고요. 그 급락으로 이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반등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과정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10월달 거의 한 11월, 10월 말경에 거의 뭐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왔다 그러면 3월 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4달 정도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위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만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의 요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순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위쪽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응의 영역으로 단계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어요. 주식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가 망하지 않는다면 주식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겁니다. 다만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우리나라의 시장 흐름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과거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이 상황이 한 2-3달 정도는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3달 뒤에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1987년부터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기간으로 따지면은 약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에 주식 시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항상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주 제일 공포스러울 때 그때 주식을 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 때 잘 이겨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식
그래.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주식입니다. 주식이라는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항상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기업 자산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위쪽 상승으로 움직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항상 주식이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라는 점, 이 점 꼭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요. 지금 굉장히 굳이 따지면은 단기적인 측면으로는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이겨 나가신다면 앞으로 향후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걸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태까지 30년 동안에 그래 왔었고 앞으로 미래 100년 이상 그래 올 거고 자본주의 사회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지금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하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어느 자리까지 진행이 될 거냐면 1차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부분은 2120포인트 있는 자리 1차 목표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50포인트 있는 자리. 그래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2150포인트까지의 반등 기다려보는 부분이고요. 오버슈팅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2120포인트까지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그 자리까지는 올라갈 걸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나면 다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정에 들어가면 2050포인트 있는 자리에 지지권역을 확보를 시켜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써먹었던 방식이에요. 옛날에 써먹었던 방식이 뭐냐면 2008년도 얘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 발생이 됐을 때 그때를 다시 잠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때부터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현대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대차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너무나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위에서부터 하락을 할 때 엄청나게 현대차가 위에서부터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주봉의 흐름이고요. 주봉의 흐름을 지금 보면 이 주봉 갖고는 조금 판단하기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닌데 현대차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쫙 내려오면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급락으로 떨어지면서 4만원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었는데 여기 있는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5만원 조금 넘는 자리 여기에서 먼저 매도를 했죠.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밑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부분에 대응을 해 나갔던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을 해서 손실이 일정 부분 발생이 되더라도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비중 축소를 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를 시켜 나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보는 시각은 현금에 대한 비중을 약 한 40%에서 50% 정도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실 거예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손절을 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을 치더라도 현금을 40%에서 50% 확보를 시키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기술적인 반응이 진행이 되고 다시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사면 되거든요. 대신 밑에서 다시 사면 수량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도 일정 부분 되는 부분이고 수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종목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삼성전기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기가 무슨 잡주도 아니고 요새 움직이는 부분을 보면 아주 가관이에요. 삼성전기가 저 위쪽으로 16만 6천 원 있는 자리 고점을 찍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흐름의 어떤 움직임들을 지금 보면은 16만 6천 원 있는 자리에서부터 내려오고 들어 올렸다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꽉꽉꽉꽉 이렇게 하여간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바닥을 거의 11만 원 있는 자리에 바닥을 찍었는데 지금 요 며칠 전에는 여기 있는 요 자리죠. 뭐 장중에 뭐 10%도 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 어찌됐건 11만 원 있는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 멋지게 진행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반등 진행하더라도 50% 있는 자리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위쪽 고점에서부터 떨어진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요번에 종목들 쪽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종목들의 흐름 고점 있는 데서부터 우당탕탕 웬만한 종목들은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종목들의 어떤 싸움이 아니라 전체 시장의 싸움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두들겨 맞고 지금 기술적인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절묘하게 50% 있는 자리까지 되돌림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오늘 6% 장중에 한 7%까지 빠지다가 지금 6%로 일단은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이거를 단박에 치고 넘기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목들마다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마다 거의 마찬가지인데 고점 있는 데서부터 떨어져 내려오고 50% 있는 자리까지 되돌림을 시켜주면 떨어진 폭의 50% 그 자리까지 되돌림을 시켜주면 일단 거기에서 종목들을 절반을 매도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밑에서 지지권역이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재매수. 이게 전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리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작업을 한 2번, 3번 정도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위쪽으로 올라가고 제가 볼 때는 내일 우리나라 시장 잘하면 급등 한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우리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이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지금 많이 나셨을 텐데 손실이 많이 나셨어도 일단 위에서 절반씩 매도 치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 좀 빠르게 손실 부분을 회복을 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내일 혹은 모레
매도 사인을 지금 보내드리려고 사실은 지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 근래 공부 잘 안 했죠. 전체 시장이 하도 어지러워서 뭐 별로 제가 뭐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드렸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 전략 간략하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니까 이 방송을 좀 참고를 해서 잘 좀 대응을 해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손실은 좀 불가피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고 손실 난 부분을 손실 난 부분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지금 현재는 최상의 방법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야간 방송 요 정도까지 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참고하셔서 잘 좀 대응을 해 나가시고요. 내일 장중에 제가 상황을 보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타이밍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뭐 오늘도 일부 뭐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기는 했지만 무료 회원님들은 뭐 제가 종목들 일일이 그거를 컨트롤해 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체 시장에 맞춰서 움직여 나가시면 좀 좋겠고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제가 종목들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내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방송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올려드릴 텐데 좀 시간이 좀 늦었기는 했지만 이 방송 꼭 좀 들으시고 대응 전략을 잘 짜시면 좋겠습니다. 야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